미국의 망명한 중국의 바이러스 학자 엘리몬 박사의 주장에 의해 지난 12월 우한 코비드19가 중국 군사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거의 논문이 최초의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시작됐다고 폭로한 홍콩 출신 박사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까지 공개했습니다. 연 박사는 지난 10일 영국 ITV 방송이 진행하는 토크쇼 루스 위민 화장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으며 이를 주장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 연구팀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설명하는 26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옌과 그의 팀은 제너도의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자연 진화보다는 정교한 실험실 변형을 암시하는 사스코비2 게놈의 비정상적 특징 및 예상되는 합성 경로의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중국 과학자 수강, 지구안 및 샨창후가 공동 조술했으며 중국 건물 구엔구이가 설립한 조직인 뉴욕의 법조조직회 및 법치재단의 감독하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요약의 보고서는 사스코비2의 게놈 서열은 유종공학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향상된 독성 및 감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인간을 표적으로 삼는 능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박쥐에서 이미 확인된 자연 발생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는 옌과 그의 팀이 코비드19가 실험실 기반 바이러스임을 입증한 세 줄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비드19는 2003년 사스 전염병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스코비2의 게놈 서열은 제3군 의과대학의 군사실험실과 난징 사령부의 의학연구소에서 발견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이러스의 숙조 특이성을 결정하는 사스코비2의 스파이크 단백질 내 수용체결합 모티브는 2003년의 사스코비2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게놈의 증거는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스파이크 단백질 내 수용체 결합 모티브가 유전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발견은 사스코비2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 고유한 퓨린 절단 부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바이러스 감염과 세포 진화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단 부위는 자연 상태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추가 서열과 관련된 희귀 코도는 이 퓨린 절단 부위가 자연 진화산화물이 아니고 단순한 연속 계대 또는 다중 계대에 의해 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사스코비2의 게놈에 삽입된 것이라는 강력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같은 박쥐 바이러스와 수용체 결합 부위가 다르고 사스와 유사하다는 점은 2008년 중국 우한 연구소의 스정리 박사가 사스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 부위를 박쥐 바이러스와 교체했었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방식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사스 세포 결합 부위를 만드는 유전자를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삽입한 후 이때 세포 진화력과 감염력을 높이는 퓨린 분절 부위를 넣고 이어 유전자를 게시하는 부위를 준비 후 효모를 이용해 둘을 합성하고 결과물을 바이러스에 주입합니다. 이 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총 6개월이면 바이러스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옌과 그의 팀에 의하면 코비드19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만든 실험실 제품을 요약하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GC45 및 GXC21을 템플릿 또는 백본으로 사용하여 만든 실험실 제품으로 개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는 GC45와 GXC21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발견되어 앞서 언급한 군사연구실험실에서 분리 및 특성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출판물들과 함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자연기원 이론과 다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기원 이론을 뒷받침하는 기존 과학 출판물은 이전에 발견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코비2와 96% 뉴클리오타이드 서열이 동일한 라트 G13에 의해 크게 의존하여 발견되었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유전공학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이 중국의 인위적 코로나 제작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자 서열이 95% 일치하는 것은
애초에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끼리 별다른 높은 수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해를 도울 만한 예시는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 역시 98.8% 일치하지만 침팬지에서 인간이 갈라져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 유사성이 실제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인류에게 바이러스 수준의 초미세물질의 유전자를 이런 정도로 조작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 또한 관건입니다. 애초에 증거로 제시된 연관 논문들 역시 바이러스를 합성해낸 것이 아닌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환경을 설정하고 단순한 면역반응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논리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N 박사 측에서 이를 필두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 다음에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2020년 9월 16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란저우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발병한 브루셀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서 3,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무 란저우 생물제약 공장이 동물용 브루셀라 백신을 생산하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소독제를 사용해 생산 발효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이 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솔 형태로 외부로 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이은 또 하나의 집단 감염 사태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해온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보아선 코로나19는 그것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든 고의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든 우한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은 틀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